네, 안녕하십니까. 어플라이드 카본 나노의 대표는 이대열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요청받은 강의 쪽으로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방열용 탄소나노 복합 소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는 일단 탄소 나노 소재부터 해서 탄소 나노 복합 소재까지, 그래서 지금 실제 이제 방열 쪽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 상용화 관련된 부분에서 한 45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내용은 일단 탄소 나노 소재, 복합 소재, 그래서 기술 동향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방열 쪽에 적용되는 탄소 나노 소재, 그리고 이제 또 탄소 나노 소재와 금속을 복합한 금속계 탄소 나노 복합 소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열 쪽에 이제 코팅으로 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CNT나 그래핀을 위한 액상의 탄소 나노 소재,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발표도 해주시고 또 실제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방열용 소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뭐 특성적으로 좋은 소재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뭐 다른 분야는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 나노 소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탄소 나노 소재가 아주 뭐 CNT나 다이아몬드나, 물론 뭐 CNT에는 그래핀도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특성은 좋죠. 그 밑에 이제 수치상으로 본다면 이제 물질의 고유의 특성,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용도별로 필요로 하는 이제 열 전도율을 나타냈습니다.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뭐 브론 나이트라이드라든지 기타 뭐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뭐 파이브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하튼 탄소 나노 쪽이 지금 상당히 좋은 물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여러 물리학자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저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적용할 때 특성이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는 제일 큰 거는 결국 이 고유의 물성이라는 거는 그 탄소 나노 소재도 뭐 직경은 나노입니다만 길이 이제 마이크로죠. 그래서 그 한 물질 한 가닥에 대해서 특성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산업적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는 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첨가되면서 이제 커넥팅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항이 생기는 거죠. 접촉 저항이나. 그래서 지금 탄소 나노 소재 분야에서 이제 결국 이 방열도 그렇고 전도성 쪽도 그렇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냐면 결국 탄소 나노 소재의 그 어떤 입자 간에 생길 수 있는 접촉 저항이나 열 저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어떤 수치상으로 나타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초기에는 많은 연구를 하시다가 또는 시도를 하시다가 아유 뭐 턱이 잘 안 나오니까 스톱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 쓰는 기술이죠. 그래서 쓰는 기술이 최근 들어서 많이 개발도 됐고 실제 적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요구되는 뭐 어떤 용도별로 필요로 하는 열 전도율을 좀 명기해 놨습니다만, 이 각 산업 분야별에 있어서도 이제 결국 저 요구하는 열적인 방열 특성은 점점 더 이제 더 큰 또 어떤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 특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G가 된다든지 그래 되면 방열 특성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탄소 나노 소재 쪽을 가지고 실제 방열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나노 소재나 복합 소재가 결국 이제 방열 쪽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식이든 뭐 크게 나누면 지금 뭐 여러 개념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LED 쪽이고요. 뭐 이것도 하나의 뭐 PCB 기판입니다만, 이제 결국 이제 열원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열을 어떤 그 히트싱크를 통해서 어떻게 이하에 잘 빼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판 쪽에, 기판 쪽 소재에다가 금속계 탄소 나노 소재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이때 이제 적용할 때는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속계 탄소 나노 소재 자체를 이제 어떤 성형을 해서 벌크화해서 쓰는 방법. 또 하나는 이제 탄소 나노 복합 분말을
내열성이나 어떤 열전도성이 좋은 그 고분자 수지와 혼합을 해서 어떤 시트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 즉, 이제 그거는 기판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뒤에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 즉, 사실은 이 금속계 탄소나노 복합 소재를 가지고 기판으로 만드는 거는 아직은 사실은 상업적으로 경제성이 좀 어렵습니다. 확보하기가.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두 번째에 있는 금속계 탄소나노 복합 분말. 이 복합 분말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 금속계 분말에다가 탄소나노 소재를 이제 복합화시키는 그런 분말입니다. 그거를 고분자 수지와 혼합을 해서 시트를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상용화 적용까지 이제 와가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이제 기대하는 효과는 이제 방열성과 그다음에 경량성, 그다음에 가공성 이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기판 쪽 외에 이제 히트싱크 쪽이죠. 열을 어떤 식으로 받아서 빨리 뺄 수 있는 부분. 이제 그쪽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히트싱크 자체를 복합 소재 자체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식이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히트싱크에다가 탄소 나노 분산액을 코팅을 해서 방열성을 높이는 방법. 그렇게 이제 크게 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도 첫 번째 탄소나 복합 소재로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 좀 아직은 그런 어떤 배려가 좀 있고요. 이제 기존에 코팅에 의한 어떤 그런 방열성 개선은 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고 적용하기도 쉽고, 그건 뒤에 이제 좀 사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했을 때는, 그렇다면 이제 그 효과는 뭐냐? 탄소나노 코팅액의 효과는 이제 탄소나노 소재가 원래 열전도성이 좋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탄소나노 소재라는 게 이제 카본 계열이 통상 복사 에너지가 있습니다. 열을 이제 뿜어주죠. 그리고 코팅을 하게 되면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매끈한 것 같아도 아주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표면에 요철이 많습니다. 결국 표면적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효과로 인해서 코팅했을 때 방열성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런 어떤 탄소 나노 소재는 복합 소재와 탄소 소재 단독의 어떤 그런 적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나노텍 전시회라고 이제 일본에서 하는 전시회가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만, 그게 이제 매년 1월 말 2월 초 이렇게 하는데요. 일본이 탄소 나노 소재가 2010년 중반경 들어서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전체 좀 침체기로 들어갔었는데, 작년부터 좀 활성화돼 갖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는 방향은 뭐냐면 이제 주로 분산액, 코팅액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탄소 나노 소재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크게 이제 우리 탄소 나노 소재라고 한다면 보통 한 4가지가 있죠. 언론에서 다 언급하는 것들이고 다 아는 것들입니다만, 지금은 탄소 나노 튜브, 탄소 나노 섬유, 그래핀, 뭐 플로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탄소 나노 섬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탄소 나노 튜브 쪽으로 이제 흡수가 됐다 보시면 되고요. 플로렌은 뭐 요거는 주로 이제 약물 전달 체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미백의 화장품 쪽이나 이런 쪽이 일부 뭐 좀 쓰고 있는데, 상용화에는 뭐 좀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핀과 CNT가 이제 남아 있는데, 뭐 각각의 뭐 잘 아시듯이 형상 특성과 고유의 어떤 그 특성이 뭐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용화 측면에서는 거의 탄소 나노 튜브가 가장 앞서 있고, 그 길을 이제 그래핀이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요. 뭐 주 용도들도 보시면은 이제 뭐 거의 전 산업 분야에 됩니다만, 대부분 아직은 최근에는 다 어떤 전자 이런 쪽에 좀 국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탄소 나노 튜브도 뭐 기존에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동향을 설명을 드리면, 크게 나누면 이제 멀티월, 뭐 싱글월, 씬월, 뭐 쇼트 CNT 이렇게 좀 뭐 있습니다. 대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멀티월이 지금 이거는 이제 상용적으로 상당히 가격 측면에서 거의 뭐 문제가 없습니다. 키로당 뭐 거의 뭐 한 5만 원부터 한 10만 원 사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아시다시피 뭐 LG 화학이나 금호석유 화학이나 기타 국내 업체들 다 양산은 다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본이 주로 많이 하죠. 싱글월.
이것도 지금 뭐 키로당 단위로 보면 거의 한 300만 원대 정도 가격이 형성을 하고 있고, 이 싱글을 이용한 투명 코팅액, 투명 분산액이 지금 산업적으로 이제 상용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도 하는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그 싱글을 투명 잉크를 가지고 기존에 피닿았을 때 재서 필름에도 이제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싱글이 적용되고 있고요. 뭐 싱글, 요거는 이제 뭐 싱글월에서 가지는 월의 어떤 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싱월, 이제 월수를 한 3개 정도 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쇼트 CNT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CNT들이 이렇게 길이가 길죠. 길이가 길면 분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이를 좀 이렇게 차핑을 해 가지고 짧게 뭐 나노 스케일로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CNT 쪽에는 제가 조금 저희도 이제 제가 뭐 이쪽에 한 2000부터 해서 한 20년 정도 쪽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CNT를 접근하실 때 순도 쪽으로 너무 집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CNT는 순도는 사실 한 90% 이상이 되면 거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순도를 높은 걸 요구를 하시면서 또 어떤 걸 컴페어를 하시냐면 분산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율 배반적이에요. 순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결정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 되면 CNT끼리의 그 작용하는 반데르발스 포스가 훨씬 세요. 그래서 그게 순도가 조금만 낮추면 한 90% 되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합 소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개발했는데 멀티월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월이 안에는 아주 선명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만 이 바깥쪽 월은 상당히 디펙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CNT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저 기람이 많은데 이거 뭐 별로 좋은 CNT 아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바깥쪽의 어떤 디펙트를 어떻게 형성시키냐에 따라서 분산 거동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CNT가 결국 반데르발스 포스가 크다는 건데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디펙트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른 업체 같은 뭐 어떤 그런 데들 연구 사례도 많습니다만 일부러 여기를 뭐 산 처리도 하고 열 처리도 해서 이제 그거 어떤 막 디펙트 조성을 하는데 저희는 합성 과정에서 이런 디펙트 조성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85%만 돼도 분산 잘 되고 특성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싱글월 쪽으로 이제 갔을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순도는 높은 거는 필요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핀이죠. 그래핀도 최근에 뭐 중국 쪽이 아주 활발하게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상용화에서도 이제 많이 어떤 그 사례를 보고하고 그 키로당 가격을 거의 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핀이 키로당 몇십만 원이라는 것은 그래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치면 그런 그래핀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식입니다. 즉, 그래파이트의 치밀한 결정면 구조가 치밀하진 않지만 약간씩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엄밀히 치면 그래파이트 나노 플래틀릿이라고 해서 GMP라고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래핀 경우에는 1g에 지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합니다. 그래서 상용화에서 그런 그래핀을 쓸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의상 이런 GMP를 가지고 이제 주로 그래핀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이 자체도 들여다보면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다는 경우는 뭐냐면 그만큼 이 갭에 생기는 층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열 저항이, 접촉 저항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GMP나 그래핀이라고 하는 가지고 열이나 전기적인 측면에서 적용을 하시면 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 요 정도, 뭐 월수로 치면 한 5겹 정도 될 수 있는 이런 식 정도 좀 그 층을 분리시키는 이 정도 되면은 열적인 측면이나 전기적인 측면에서 그 기존에 물리학 하신 분들께서 너무 크게 어떤 그 제시됐던 수치만큼은 안 되지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가 이것도 좀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그래핀과 CNT를 이제 복합시킨 융합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긴 하는데, 그래핀은 아시다시피 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면을 가지고 분산을 시키든지 잘 하더라도 결국 어떤 외력이 작용하면 이 면이 쓰는 게 아니라 XY로 이렇게 눕게 돼요. 즉, 그 전도적인 측면에서 XY 방향이 좋지 Z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복합 소재의 개념은 이제 그래핀이 갖는 XY 방향에다가 CNT를 이 청 사이로 밀어 넣어 가지고 Z 방향, 즉 뎁스 방향의 열적인 특성을 좀 개선하는 뭐 그런 식의 기대를 목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실제 데이터도 뭐 해보면 그런 식의 특성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뭐 최근에 제가 아까 일본 전시회도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 요거 특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같은 이제 그라파이트하고 CNT를 융합하는 이런 것들 제품으로 좀 내놓고 판매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일본 업체들도요. 그래서 지금 탄소 나노 소재가 아까 모두의 제 책장에서 그 어떤 특성이 좋은 어떤 CNT, 즉 열적인 측면이 제일 좋게 되어 있는데 적용상에서 잘 안 나오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구조 제어입니다. CNT끼리 어떤 그런 커넥션 어떻게 갈 거냐, 그래핀의 어떤 그런 구조를 어떻게 더 층을 잘 벌릴 줄 거냐, 또는 CNT와 그래핀의 어떤 그런 적절한 어떤 그 구조 제어를 통해서 XYZ 방향을 공이 그 열적인 측면이 열 전달이 좋도록 하느냐. 그래서 아마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그 열적인 특성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탄소나노 소재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열용의 어떤 적용되는 금속계 탄소나노 복합 소재입니다. 금속계 탄소나노 복합 소재로 지금 이제 국내외에서 지금 많이 시도되는 거는 대부분 경량 고강도 쪽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되는 소재는 알루미늄, 카파 이런 쪽이죠. 이제 그쪽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적인 특성이나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해서 주로 했는데 이제 최근에 열적인 측면에서 워낙에 이제 요구가 많으니까 이제 열적인 측면에서도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죠. 열이란 전기란 부분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거는 뭐 저희 제품 알루미늄 복합 소재, 알루미늄 카파, 그 다음에 기타 철계, 그 다음에 이제 뭐 실버라든지 뭐 아연 징크 쪽이나 이런 쪽도 지금 뭐 부분적으로 뭐 저희가 복합 소재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은 이 금속계 복합 소재는 대부분 아직 경량 구조재, 강도, 기계적 특성 향상 쪽입니다. 이제 개발되는 사례들을 이제 좀 보면 뭐 국내도 지금 학계 그 뭐 앞에서도 뭐 우리 이제 다른 연구국에서 와서 발표도 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주로 요번에 신칸센, 자동차, 항공 대부분 이런 쪽에서 항공, 자동차, 모바일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용도의 타켓은 대부분 이제 고강도, 기계적인 특성, 경량 고강도 쪽이죠. 특히 이제 카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성 쪽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상당히 시도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양산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저희는 비교적 좀 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나름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학교 쪽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뭐 효과는 그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 보면 좀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탄소나노 소재를 두고 석출시키는 표면에 코팅을 시키는, 그러니까 토핑 되는 개념으로 복합 소재를 하는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가실 때 이제 홍수영 교수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뭐 이영희 교수 쪽에서도 하시고 학교 쪽에서 많이 하시죠. 이 경우는 뭐 비교적 뭐 어떤 그 데이터상으로는 괜찮은 데이터가 나옵니다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 양산이라는 개념이 좀 별로 가지기 어렵죠. 그 다음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통상 금속이라는 것 분야에서 주로 하는 이제 용해 방법. 이제 사실 용해 방법이 되면 경제성은 제일 쉽죠, 확보하기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또 어려운 부분이 이 워낙에 CNT가 탄소 나노 소재 자체가 이제 벌크 덴시티라든지 비중이 낮은 물질이니까 투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 용탕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열기 때문에 비산돼 갖고 날아가는 거와, 두 번째는 탄소나노 소재도 지금 기본적으로 대기 분위기에서는 한 450도 되면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연소돼서 날아가는 부분. 또는 이제 반응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 슬라그층에 이쪽에 이 층을 뚫지를 못해 여기서 이제
또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포스코 연구소 있으면서 이제 저 용탕 기술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용탕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음료수 먹을 때 빨대 꼽듯이 그 빨대를 꼽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분말을 밀어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처음에는 분산이 잘 되더라도 결국 시간에 따른 부상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그 청분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은 주조 쪽에서는 이렇다 할 그런 보고 사례가 별로 그렇게 잘 없습니다.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제 이런 그 금속 분말과 탄소나노 소재를 적절히 이제 혼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혼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이 층들이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결합한다는 이제 성형을 할 때 좀 배려해서 이제 특성이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속 분말 내부로 탄소나노 소재들을 삽입시켜 넣어가지고 뭐 그래핀이든 CNT든요. 이렇게 이제 복합시켜 놓으면 이래 되면 이제 탄소나노 튜브는 또는 탄소나노 소재는 안정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고 이 분말들이 성형이 될 때는 금속 분말 성형 과정하고 똑같게 하면 되고, 그래서 원하는 특성들이 비교적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두 가지 방법이 주로 접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혼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복합을 삽입을 시키면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괜찮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삽입할 때 어떤 깊이에 따라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제 기계적인 특성 이런 쪽에는 이런 형태, 즉 그 금속 분말 내부에 전체적으로 탄소나노 소재가 균일하게 삽입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주제같이 이제 열이나 전기적인 어떤 그런 특성의 흐름을 위해서는 밤송이 모양 같이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속이 가지는 특성과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해서는 탄소나노 소재들이 표면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가고 커넥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럴 때는 또 하나는 통상 이제 탄소나노 소재만 쓸 때는 어떤 식이든 뭐 액을 하든 뭐 하든 분산돼서 이제 뭔가 많이 자꾸 이제 어디티브를 넣어야 돼요. 넣으면 그것들이 다 이 표면 성질을 죽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밑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요게 지금 요 개념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 금속 분말 한 수마이크론 분말에 나노 튜브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입자 간의 커넥션이 좋기 때문에 전도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첨가제로 쓸 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삽입을 했을 때는 이제 템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삽입된 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제 보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뒤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런 어떤 요거와 요 두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계 복합 소재를 분말을 이제 만들고 나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분말들끼리 성형을 해서 어떤 벌크하는 방법 하나, 이런 식으로요. 이건 이제 금속 관련된 이제 교과서에서 저는 다 나오는 방법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속 복합 분말을 가지고 기존의 고분자나 다른 데다가 이제 첨가제로 써가지고 기능을 주는 방법. 요거는 이제 뭐 기계적 특성 쪽이니까 뭐 간단히 뭐 그냥 넘어가시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일반적인 알루미늄이나 알루미늄 합금 대비 거의 한 4배에서 5배 정도 그 기계적 강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열적이나 전기적인 특성인데요. 전기적인 특성은 비교적 검토가 괜찮습니다. 이거는 지금 통상적으로 순수한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전기적인 특성이 좋죠. 그런데 워낙에 강도가 약하니까 합금으로 갑니다. 합금으로 가면 전기적인 전도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합 소재, CNT를 첨가한 경우 같으면 PU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강도는 아주 그 티타늄 정도까지 나타내죠. 이제 열인데요. 열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는 그럽니다. 좀 어떤 때는 개선되는 효과가 많이 좀 보이는데, 그렇게 뭐 기대하듯이 뭐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이제 뭐 분석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알루미늄 소재를 이렇게 두고, 이제 히트 커패시티입니다. 히트 커패시티라는 건 열 용량이죠. 그래서 저거는 낮을수록 열의 흐름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알루미늄 소재에다가 탄소나노 소재를 이제 이렇게 점점 양을 좀 늘려가면서 해보면은 히트 커패시티가 이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간다는 거는 들어오는 열을 빨리 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열적인 점이 개선되는 부분은 확인은 되어 있고요. 설마 컨덕티비티 자체를 재봐도 요거는 이제 그 콜드 스프레이 코팅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형하는 방법 중에 그렇게 한 경우인데,
뭐 절대적인 어떤 전도도 좀 낮죠. 뭐 보통 이제 알루미늄 한 200선 정도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코팅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어떤 성형 방법 기준으로도 뭐 서머 컨덕티비티 개선이 된다.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직도 이제 뭐 있는 거는 가격입니다. 즉 복합 분말만 가지고 성형을 해서 이렇게 특성 개선하는 거 일부 보이지만 그만큼의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기대는 좀 이래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참 카파네요. 구리 쪽도 좀 설명드리면 비슷합니다. 뭐 일반적인 퓨어 카파에다가 이제 복합 소재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제 특성, 이제 열적인 측면에는 전기적인 특성, 열적인 특성 다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속 복합 분말을 가지고 성형한 경우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성형 사용 방법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밤송이 모양의 탄소 나노 복합 분말을 가지고 열전도 폴리머에다가 배합을 해서 뭐 콤마 코터로 해가지고 시트상으로 쫙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LED 쪽에 적용을 했죠. 이랬을 때 뎁스 방향의 서머 컨덕티비티가 한 5.5 정도 나왔습니다. 성형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기존의 금속 주조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 고분자 시트 뽑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콤마 코터를 해가지고 적절한 두께는 레이업을 해가지고 쭉 가는데 여기 지금 뭐 한 25마이크로 정도까지 기판은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뭐 핫프레스를 통해서 기타 후속 성형 공정. 이거는 기존에 이제 PCB 기판하는 공정 그 개념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하나 이제 기판 소재를 이렇게 이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적용 사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195파이짜리고요. 여기 85mm인가 뭐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기판되고 여기 지금 두께가 한 25마이크로 정도 두께 기판입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이 소재를 공급을 하고 기판 제조는 다른 데서 합니다만. 그랬을 때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195mm짜리고 48mm짜리네요. 그리고 측정해 보면은 기존에 이제 MCCL의 경우에 한 75도 정도 되는 게 그 탄소 나노 복합 분말을 이용한 기판 하면은 한 60도, 즉 한 15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는 좀 작습니다. 이 경우에도 한 8도 정도. 사실은 뭐 8도이면도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는 이제 장점이 이제 그겁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사실은 아까 앞선 발표 그런 질문 좀 있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레이어를 뭐 두께 조절한다 얘기할 때도 좀 용이하게 갈 수 있고, 성형도 좀 쉽고, 이는 가격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마 세라믹 기판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세라믹 기판 대비해서 경제성도 월등히 좋습니다. 요거는 지금 아직은 사례는 이제 이게 한 개발이 한 2년 정도, 한 3년쯤 해가 왔는데, 이제 뭐 국내 모를 통해서 이제 상용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금속계 쪽이고요. 그 다음에는 액상 쪽입니다. 즉 탄소 나노 소재를 적절한 용매에다 분산을 시킨 분산액입니다. 이거는 목적이 어떤 기존 소재를 흔들지 않고 그 소재 표면에 코팅만 해가지고 방열성을 개선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그럼 이게 아마 뭐 보편적으로 가장 쓰기도 쉽고 또 하나 분산도 금속이나 세라믹 이런 어떤 고체상의 물질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액상 분산이 비교적 좀 쉽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 전시도 그렇고 국내에서 다 이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좀 많이 맞추고 있는데 아직은 방열용 관련해서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 방열용을 하기 위해서는 CNT나 그래핀이든 구조적으로 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CNT만 쓴다고 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가지고 한 사례를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CNT도 있고 그래핀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적절히 혼합을 해서 하는데 용매는 뭐 수계나 알코올이나 그다음 NMP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에 주로 쓰고 있는 분산의 경우요. 그다음 MEK 같은 경우는 투명 필름이나 이런 쪽에 쓰는 것들인데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 분산액, 즉 뭐 CNT를 하든 그래핀을 하든 또는 CNT 그래핀을 융합한 융합 소재를 하든지 간에 다 어떤 경우든
탄소나노 소재 분산액을 만들면 크게 나누면 형태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투명한 게 있고 불투명한 게 있고요. 그 용도에 따라서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투명하든 불투명하든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나누면은 대전 방지, 그 다음에 그 발열, 저항열 발열,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사와 전도를 이용한 방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지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용에서는 가장 많이 돼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대전 방지 쪽이 지금 우리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좀 돼 있고요. 발열이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방열은 아직도 사례들이 지금 많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적 적용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투명 필름 쪽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쪽에서 저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 이런 거는 이제 발열. 그래서 어떤 특정 모재 뒤에다가 그 코팅면에서 면상 발열이죠. 그 선발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런 어떤 그 발열 쪽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히싱크라든지 기타 등 표면에다가 이제 코팅만 해가지고 이제 복합하는 아주 이제 방열성을 개선하는 그런 쪽입니다. 이 코팅의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 스프레이를 쓰든 콤마 코트를 핀 코팅을 하든 스크린 프린팅을 하든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고, 모재도 유리나 필름이나 기타 세라믹이든 심지어 목재까지도 다 손쉽게 코팅만 해가지고 방열성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대전 방지나 발열은 빼고 이제 방열 쪽으로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30% 정도 이 코팅에 의해서만, 이거는 경쟁 측면도 괜찮아요. 그러고 가격을 많이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상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가격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어떤 이런 필름 이런 쪽이 상당히 가격이 예민한 부분입니다. 근데 저기에 쓴 것들이 이제 저거는 뭐 대전 방지입니다만 피다시라는 물질을 쓸 정도인데 여기에 투명한 잉크를 가지고 가격을 맞춘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방열 쪽의 이것들도 가격상에서는 아주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 요거는 이제 공장용 LED 등, 이제 알루미늄 이제 그 주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게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코팅면의 방열도 좋아지는데 또 하나는 저게 특히 이제 사람 손이 잘 안 닿는 쪽에 설치된 거는 방호성이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먼지가 날아와서 많이 앉는 거죠. 그러면 방열을 위해서 알루미늄 이런 거 좋게 써놨는데 위에 먼지가 덮어버리면 방열성이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CNT 이런 코팅을 해놓으면 대전 방지 기능이 있으니까 먼지 어떤 그런 그 부착을 현저히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등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름. 이런 것들은 이제 그 TV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간 트랜지스터의 핀 쪽인데 이런 것도 알루미늄이라면 코팅해도 되고. 이거는 CPU 칩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고요. 이것도 지금 들어가는 배치되는 물질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다 이제 코팅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IGBT라고 요거는 이제 코레일 철도 쪽에 우리 저 KTX 쪽에 들어가는 쪽입니다. 근데 이 경우가 사실 열이 많이 나거든요. 온도가 거의 한 100도, 120도씩 이렇게 납니다. 근데 그 경우 이제 요거를 코팅만 해줘갖고 13%, 요거는 크기나 그 파워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13, 한 20% 정도 개선이 됩니다. 이때도 이제 사실은 이런 데 고를 많이 주는 형태, 이 사실 이제 압출을 할 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죠. 저렇게 어떤 그 고를 많이 준다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표면적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CNT 코팅을 해가지고 탄소 나노 소재가 미세한 어떤 그런 구조의 표면적을 어떤 그 넓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좀 구조적으로도 좀 용이합니다. 이거는 이제 대형 패널, 그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어댑터입니다. 열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구조를 뜯어보면 다 이렇게 알루미늄 들어있고요. 이렇게 하고 다 장착하고 나서 또 마지막에 또 알루미늄 시도 또 뒤집어 씌웁니다. 열 때문에요. 근데 이런 걸 필요 없어요. 안에 이것만 하더라도 코팅만 해줘도 20%, 30% 정도는 개선이 됩니다. 이거는 그 효성중공업에서 한 건데 이제 모터입니다. 모터리도 열이 많이 나죠.
근데 이 경우에도 이 도장 자체에다가 이제 CNT로 코팅을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도포하기 전과 후, 이건 도포한 이후입니다만, 온도상으로 보면은 뭐 3도에서 한 6도 사이 정도 범위를 가지는데요. 이 경우는 이 팬이 돌 때입니다. 즉, 열이라는 것은 복사 대류 복사 대류 전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터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팬을 돌려가지고 대류를 일으키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는 부위에 코팅된 데는 이 정도 효과인데, 이 대류가 없는 부위에는 코팅 한 15도 정도 떨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중간에 직접 코팅 다 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기타 나머지 부위도 상당히 효과가 괜찮습니다. 이제 물론 이때 이제 저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도료가 가지는 그런 도료의 내 마모성 이런 부분들, 그까지는 CNT 코팅증이 커버는 못 합니다. 그래서 접촉이 일어나는 부위는 쉽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뭐 견디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접촉이 없는 부위 코팅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없구나. 이제 쌍용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 효성해서 다 해보고 나서는 뭐 비교적 괜찮다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우리 알루미늄 방열에 많이 쓰는 소재들, 이제 알루미늄 50계열, 뭐 60계열, 그다음 함석 이런 경우를 적용할 때 여기에 코팅만 했을 때 방열성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요건 시험 방법은 이렇게 발열 기판을 두고 히트싱크를 장착을 하고, 이게 TIM 써말그릇은 안 발랐습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발열 부위와 히트싱크만 장착했을 때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보라색은 이제 CNT 잉크가 코팅이 안 된 경우고요. 요거는 코팅이 된 경우입니다. 즉 방열이 잘 된다는 것은 이 부위의 발열 부위의 온도도 낮아질 것이고, 또 히트싱크 쪽의 끝단도 온도가 낮아지겠죠. 발열 부위나 방열 이용한 히트싱크 부위나 다 낮아지는 게 열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되는 건데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코팅 안 한 거고 이제 푸른색 코팅한 겁니다. 50계열 경우에 LED 발열부 100도 정도 나오던 게 84도 정도. 그 다음에 히트싱크 같은 경우는 95도에서 한 80도 정도로 이렇게 온도가 저하되는 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파워가 크면 더 좋아요. 150도 정도 되는 뭐 아주 파워 큰 데는 한번 온도 드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60계열도 마찬가지고요. 50, 60이 주로 많이 쓰죠. 방열 쪽에는. 그리고 이제 일반 함석도 그런 효과는 이제 거의 동일합니다. 요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전도와 그 다음에 탄소나노 소재가 갖는 복사, 그 다음에 표면적인 넓어진 비표면적인 개선,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LED 발열 부위 쪽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코팅 전이고 후입니다. 이 보시면 사실 30도 정도 온도가 이제 하강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은 이게 어떤 경우든 대부분 다 스타트 될 때부터 안정화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가 수명에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붉은색에 이제 코팅된 사례입니다만, 온도 안정 영역이 빨리 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존보다 아주 낮죠. 그 다음에 온도 플로팅도 기존 거보다는 훨씬 매끈합니다. 즉 편차가 덜하다는 거죠. 히트싱크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이 아주 매끈하면서도 온도 드롭도 현저히 나타나고, 또 어떤 안정화되는 시간이 더 빠른 시간 내에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60계열 쪽입니다. 뭐 거의 다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렸던 해놓은 거를 참고하시라고 이제 쭉 적어놨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뭐 치본 보드, COB LED 기판 같은 경우에 또 뭐 이런 재질의 경우에도 뭐 시험 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다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좀 모양이 틀린 거는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실수요가 쪽에 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형성이 좀 다릅니다만, 거의 나타나는 현상은 뭐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온도 드롭과 안정 영역 도달 시간 빠르고, 뭐 냉각 도달 시간 빠르고. 그 다음에는 하나가 제가 이제 좀 뭐 초반에 설명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발열 부위가 있고 히트싱크가 있으면 그 중간에가 어떤 TIM이죠. 서머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 열 전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가 필요한데,
기존에 이제 이걸 방열 그리스를 많이 하고 계시죠. 대부분 실리콘 베이스입니다. 접착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 쪽인데요. 근데 이 경우를, 이쪽 시장들이 보면은 또 의외로 가격도 고가고, 그리고 뭐 좀 국한되어 있습니다. 업체들도요. 그래서 여기에 저게 탄소나 소재를 좀 적용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이 그리스 쪽에 적용한 탄소나 소재는 제가 아까 CNT와 그래핀을 융합시킨 그 FCN, Fused Carbon Nano라고 그거를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인 어떤 그 뭐 수치, 즉, 방열 그리스 하면 이제 서멀 컨덕티비티를 갖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서멀 컨덕티비티 자체를 본다면 저희가 한 6점, 요 보시면은 한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 가장 고가의 그 방열 그리스가 한 8와트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같이 이제 비교한 데이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가격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 물성률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그리스 업체와 같이 이제 개발했는데, 테스트 사례는 2개를 갖고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이런 어떤 기존의 PC 쪽에 이제 CPU 칩에 적용한 겁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에 대해서 스마트 그리스를 바르고 이 칩을 올린 경우죠. 그래서 현재 상업적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가격 저항이 이제 좀 덜한 게 이제 한 4와트급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면 이제 지금 요 어떤 PC에다 적용했을 때 스마트 그리스를 안 바르면은 바로 100도를 치갖고 시스템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런데 4와트급 정도 되는 그리스를 발라갖고 해봤더니 한 82도선 정도가 되죠. 그래, 그만 한 18도 정도가 이제 빠졌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가장 고가라고 하는 뭐 다이아몬드를 쓰고 하는 8와트급짜리. 이 보면 한 70, 한 5도, 6도 사이 형성을 합니다. 근데 탄소나노 소재를 적용한 그런 경우에는, 물론 다이아몬드도 치면 탄소 소재죠.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형상도 좀 다르고 합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생각한 융합형을 좀 적용을 해보니까 6.5와트인데요. 6.5와트라 하더라도 온도는 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면 조금 더 낮습니다. 동등 이하. 그 열정이 측면이 좀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이 8와트급 같은 것들이 시중에 사실은 뭐 오늘 보신 대로 뭐 대부분 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게 1g에 한 8불 정도 합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1g에 한 8불. 그럼 저희는 거기 한 3분의 1 정도 하프 이하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저희가 사례는, 이거는 이제 뭐 대만에 지은 의뢰인 건데요. 오늘 이제 이따 뭐 일종 IGBT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발열하면서 이제 우리가 CNT 코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같이 도포를 해봤는데, 결국 코팅만 하면은 이 정도 떨어지고 그리스를 같이 했을 때는 이제 그것도 훨씬 좀 개선이 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데이터가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코팅 안 한 경우고, 코팅을 하면 전체적 온도는 다 떨어집니다. 발열부도 떨어지고 히트싱크 쪽도 떨어지죠. 그런데 이 그 서멀 그리스를 적용을 하면 발열부 온도나 히트싱크 온도는 거의 같습니다. 결국 발열부 온도에서 그 온도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히트싱크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복합을 했을 때 효과가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탄소나노 코팅도 뭐 괜찮고, 거기다가 그리스까지 적용하는 부분도 뭐 같이 충분히 검토는 가능하다. 예, 뭐 제가 시간이 뭐 사실 한 4분쯤 됐네요. 예, 그래서 뭐 좀 질문 받는 시간 생겨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